YC 인터뷰를 이제 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How big can you be? 이제 1년에 너희들이 벌 수 있는 최대한의 매출이 얼마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한 5조 정도 되는 금액을 우리가 벌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처음에 이 자리에서 100 billion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너네들은 5 bill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훨씬 작아질 회사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너네가 100 billion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보라고 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전 세계에 연매출이 200억이 넘는 브랜드들이 약 10만 개 정도가 있는데 IP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우리한테 내면은 100 billion 달러가 낼 수가 있다. 그거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은 거는 정말 큰 사업을 만들고 정말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 IP 산업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의 회사의 비전과 미션도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크비전 대표인 이인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AI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미지 기반의 AI 모델을 활용해서 1,500개 글로벌 이커머스에서 위조 상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LVMH 계열사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과 포켓몬 컴퍼니, 네이버 웹툰 같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꿈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항상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로스쿨로 돌아갔는데 로스쿨 전에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을 했고 그곳에서 뭐 사실 비즈니스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세계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어떤 유럽 은행이 스타트업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이냐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그 스타트업이 그 주택담보대출을 다 온라인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이었어요. 결국에 솔루션의 결론이 그렇게 큰 은행이 결국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을 이기기 위해서 인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서 스타트업이 가진 힘, 그 속도나 혁신성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로스쿨을 계속 가서도 변호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나도 비즈니스를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그러던 도중에 어느 날 우연히 그 상표법 수업을 듣다가 위조상품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위조상품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범죄 산업이고 1년에 약 4천조 원 정도 되는 위조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그 온라인이 차지하는 위조상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조 상품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또 이게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기술로서 풀 수 있다면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학교 그리고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3명이서 팀을 만들어서 아이디에이션을 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19년도, 20년도 이때도 AI와 관련된 게 굉장히 핫했어요. 그리고 특히 AI 중에서도 컴퓨터 비전이라는 이미지 기반의 AI 모델을 만드는 게 그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터딩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마침 공교롭게도 이 위조 상품 시장의 문제를 푸는 가장 큰 핵심이 이 컴퓨터 비전 기술, 이 이미지 인식을 얼마나 잘해서 이 제품들을 얼마나 잘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거의 한 6개월간 지속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는 저희가 뒤에서 수동으로 하는 것도 워낙 많았고요. 각종 뭐 에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이제 손으로 고쳐가면서 일일이 하는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드는 데 포커스하기보다는 고객이 이 제품의 가치를 느낄까 안 느낄까에 조금 더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를 알리는 게 되게 막막하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고객사들을 다 만나보고 근데 만약에 고객사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쓸 것 같은 다른 고객 5개를 이제 소개해달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되게 많은 브랜드들과 이제 접점을 만드는 전략을 썼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한 100개 정도 되는 브랜드들을 저희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0개 브랜드 중에서 10개 정도가 저희 제품을 결국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테크크런치라든지 이런데 한번 올라가야지 저희가 알려지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줄 텐데, 테크크런치는커녕 작은 매체에 올리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구나. 그거에 대한 타겟책으로 Y 컴비네이터를 가자. Y 컴비네이터를 가면은 이 미국에 있는 투자자의 네트워크라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미디어라든지 다른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고객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 사실 YC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매출이 그래도 한 3개월치가 나온 상태에서 숫자가 점점 올라간다라는 걸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YC 인터뷰를 이제 했고요. 잘 못했어요.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끝나버렸는데, 한 1시간 정도 뒤에 트위치를 창업하고 대표를 맡았던 마이클 사이벨이 이메일이 와가지고 내일 1시간 정도 인터뷰를 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YC 인터뷰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인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파트너들은 조금 반대했던 것 같아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데, 마이클이 그래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자기가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한 상태였고, 몇 가지 질문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How big can you be?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너네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이 있었고, 너네가 100 billion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보라고 저한테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제 저희 공동 창업자들이 좀 얼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전 세계에 연매출이 200억이 넘는 브랜드들이 약 10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 10만 개의 브랜드들이 1 밀리언 달러를 우리한테 내면은 100 빌리언 달러가 낼 수가 있다. 그러면 1 밀리언을 어떻게 내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봐서 IP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우리한테 내면은 1 밀리언을 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깨달은 거는, 정말 큰 사업을 만들고 정말 큰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 IP 산업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을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 회사의 비전과 미션도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YC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단순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생각했던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뽑아야 되고, 세일즈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좋은 문화도 만들어야 되고,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는데, YC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 딱 찍고, 이제 노스스타 KPI라고 하는데, 그 KPI를 하나 찍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요소이거나 어떤 제약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듯이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2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노스스타 KPI라고 찍은 연 반복 매출 ARR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만 계속 보고, 그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임팩트를 측정하고, 잘 나오는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좀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했던 것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점점 저희가 경험이 쌓이고 저희에 대한 입소문이 나니까, 뉴욕에 본사를 둔 LVMH의 큰 패션 업체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의 처음 가설은,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위조 상품을 잘 잡고 제거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브랜드들이 저희를 쓰고 싶어서 먼저 연락이 올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위조 상품의 90%가 어차피 아시아에서 만들어지고 아시아에서 유통이 되는데, 이 글로벌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아시아의 이커머스들과 일하는 것에 익숙치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거죠. 글로벌하게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제 위조 상품을 수동으로 제거해주는 업체들은 많이 있었어요. 인도나 필리핀 같은 곳에 큰 공장을 둬서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에 이 300시간을 써서 이분들이 제거할 수 있는 위조 상품의 양은 300개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를 쓰시고 난 이후에는 한 달에 9,000개의 위조 상품을 제거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에 좀 집중을 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커지다 보니까 저희 예상대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위조 상품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엔터사들을 고객사로 이제 맞아서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스코프를 넓혀가지고 디지털화된 제품들, 콘서트 영상 같은 걸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드리고 제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팀을 구축하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IP라는 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형성이 되고 아시아 국가는 베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IP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오히려 글로벌하게 판매를 하는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의 IP들이 전 세계로 팔려 나가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IP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회사는 한국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비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한국이 IP 사업들을 확장을 해나갈 텐데 그럴 때 있어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가이거나 아니면 초기 기업가이면은 굉장히 고민들이 많잖아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B2B SaaS는 웬만하면은 이제 한국 안에서만 시장에 나오기가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데이 원부터 글로벌하게 동시에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B2B SaaS 비즈니스는 굉장히 B2C처럼 독특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을 위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찍어놓고 굉장히 기계적인 방식으로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유행을 따라서 분야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관심이 있고 내가 이 문제를 앞으로 2, 3년 풀고 끝낼 게 아니라 10년, 더 길게 20년 동안 풀 수 있는데 그만큼 내가 풀고 싶은 문제인가?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을 텐데 되게 항상 느끼는 거는 저희가 그래도 이 IP 분야라는 영역만큼은 우리보다 더 깊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처럼 관심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이거 언젠가 풀 수 있고 계속해서 해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전 세계 모든 브랜드와 콘텐츠 기업들이 아침에 이제 회사를 가면은 처음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켜고 이 안에서 모든 업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고 지금은 저희가 뭐 IP 보호나 아니면 IP 등록 같은 몇 가지 일들을 해드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영역 IP의 생성부터 IP를 관리하고 보호해서 그걸 나중에 수익화하고 라이센싱 계약을 맺는 것까지 모두 다 저희 제품 내에서 이루어져서 IP가 중요한 비즈니스라면 저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